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오늘 저희 스승님이신 20년 전 저희 스승님이신 이종실 교수님, 토지 경매 대가 이종실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이 도로 맹지 푸는 법, 이 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죠.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 경매권이 맹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도로가 있어 하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 푸는 방법, 우리 또 이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예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맹지 전문가가 제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가지고 분쟁이 아주 많잖아요. 네네. 그 분쟁이 많은 거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제가 이 한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분쟁이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분쟁이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 분쟁이거든요. 건축법상 도로 분쟁이라는 얘기는 개인과 개인 간이 아니라 행정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인데 분명히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니고 다 하는데 건축허가를 낼랬더니 안 내준다 해갖고 행정기관하고의 분쟁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도로 변경 및 지적 분쟁 해갖고 지적법상 도로는 여기까지 있는데 실제 현황들은 더 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금 다르습니다. 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갖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느냐 하고 또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 관련 문제 이거는 이게 제일 민감하죠. 사도가. 이제 사도 관련이 제일 민감한 건데 그게 이제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해줘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상속을 받은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땅을 가서 다 봤더니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내 도로인데 왜 쓰고 있냐? 나 상속 때는 내가 내고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막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막는 게 제일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사용 승낙서도 해줬는데 지주가 바뀌어서 다시 사용 승낙서를 다시 봐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풀어주십시오.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용 승낙서를 해줬다는 얘기는 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려준 거고 땅 주인을 살아남은 주인이고 물권법과 채권법이 어떻게 경합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와 5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반시설에 의한 분행제.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인정이 되는데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수도를 넣었더니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가스를 올리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럼 이거 되게 사실 지금 마지막 5번이 초보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건축할 때는 배수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제가 오늘 수십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십 가지를 가지고 다 이게 경험을 쌓았던 이유는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분들이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오늘 차례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엄청 길어가지고요. 사실 이거를 한 편에 만들 수도 있고 좀 나눠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우리 30년 경험담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도로라는 건 하나죠. 근데 도로에 대한 법이 많아요. 똑같 도로는 하나인데 제일 첫 번째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인데 이건 둘 다 도로법에 속한 겁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법에 관한 도로고 그 다음에 사도법에는 사도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법에 있는 건데 건축법에서도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현황도로 및 현황 통로인데 사용 승낙을 받으면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 승낙을 받아놓은 걸 내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보면은 면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갖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새마을 도로가 어떤 도로죠? 새마을 도로 옛날에 70년대 막 했던 도로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원래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정식으로 생긴 건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을 내려보내서 만들어주는데 큰 도로는 국도나 이런 큰 도로를 만드는데 마을에서 마을 안에 있는 도로는 누가 거기 필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는 재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네에 이장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군수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서 보고 이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 국가에다가 이 도로를 만드는 예정을 신청을 하면 돈을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그거 갖고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니까 만들 때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고 만들고 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정식으로 생겼는데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 새마을 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인륜적으로 막 만들었던 거고 그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뭘로 하냐면 그때 만들었던 것은 이런 법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 안길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얘기인데 이따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나오게끔 되는 사실 겁니다. 이게 강의를 사실 이게 대부분 초보자도 있고 고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좀 약간 초보자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좀 최대한 쉽게 좀 얘기를 하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니까요. 좀 최대한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이제 건축법의 도로란 이렇게 봅니다. 건축법의 도로는 내 땅에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도로를 공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땅서부터 공로까지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그게 뭐야? 건축법상 도로고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이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 땅에서부터 공로까지 통로가 없을 때는 사용 승낙을 받으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가는 규칙에 의하면은 내가 도로변 옆에 붙어 있어도 출입구를 못 만드는 땅이 있습니다. 그 우리 저기 혹시 지방 가다 보면 주유소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리 이렇게 속도 가감 장치가 있어서 들어가고 또 나감도로를 있다고 가감차로가 필요하다. 그 가감차로가 그럼 내 땅에 가감차로나 가속차로가 없으면 진입도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도 정식으로 보면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관리청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국대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설을 연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서 일정 구간은 내 땅이 여기 붙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있어도 도로변에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여기 도로를 출입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땅은 맹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도로는 큰 4차선 대로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6차선 6m 이상의 도로만 해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상거리 사거리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잡으십시오. 보면 뭐가 있죠?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가 농어촌 소규모 시설에 진출입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규모인 경우에 예전에 그 어디야 음성인가에서 그 4차선 대로변 옆에 그 토지가 한 3,000평이 나온 게 있었고 공장 용지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 삼거리에서 한 60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출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허가를 안 해주니까 한 3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수강생한테 그걸 낙찰받게끔 만들어놓고 땅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조그만 집을 져서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뒤에 공장을 쳐서 연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정식으로 제대로 땅값을 한 10억짜리가 그 당시 한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로 떨어진 거를 그거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걸 일부러 쪼개서 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집을 넣고 일단 진입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서 그 뒤로 같이 이용해서 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2억짜리가 이제 10억. 그 10억 만드는 거죠.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3거리나 4거리에 일정 기간 미만이란다 보통 보면 80m에서 100m예요. 그런 기간은 도로변에 붙어도 진입로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한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까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네.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를 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4m에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여기 보시면 건축법상 적용 완화, 건축법상 도로 적용 제외 지역, 읍면 이하 지역. 그다음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마을 안길 경우,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았던 경우, 도로 대장이 고시가 된 경우, 지목이 도로가 아닌 네. 현황 도로인 경우, 네, 맞죠. 그다음에 주의 토지토인가 이렇게 이 8가지를 가지고 전부 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 건축법상 도로만 없으면 건축 허가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 없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그 토지의 값어치를 올리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2, 3m에도 건축이 되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해 드리니까 그것이 무조건 다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여건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를 어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대부분의 뭘 하냐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때는 건축법상 적용 완화를 적용한다. 이때는 읍면 이하니까 된다. 이때는 마을 안길이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떤 때는 이렇게 다 돼 있는데도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걸 정하는지 실전 사례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사례를 통해 갖고 설명을 드리는 오늘 거예요. 사례를 많이 보여주실 거죠. 네. 일단 사례가 제일 중요한 아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토지를 이런 사례를 강의하고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다 잡으려면 보통 보면 6,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그 사실은 이 26년 1월 17일 날 특강을 하는데 특강은 2번에 걸쳐서 해요. 하나는 뭐냐면 2월 7일 날 하고 하나는 17일 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해서 답변했죠. 여기 뭐 공주시, 여기 뭐 포천시, 하남시 이렇게 답변한 것이 제가 보면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냐는 걸 질의하고 답변해서 받은 게 한 50개 돼요. 엄청 그러니까 그걸 다 잘 설명하려고 하면 한 4시간, 5시간이 걸려요. 오늘 못 끝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 이 특강으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까 왜 도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주인들이 이렇게 뭐야? 흙으로 막아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철망으로 막아놓고 취직금지 해놨죠.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담당자하고 그냥 터달라는데 안 터주잖아요. 그럼 터달라고 안 터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먹으로 해요? 힘으로 해요?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상담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았던 사례가 또 한 몇십 개가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던 담당자의 질의하고 답변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네. 그 다음번에는 막으면 안 되는데 막았던 거를 소송했던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해서 2번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그 정도밖에는 예, 그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맛보기 알려드리고 이제 제대로 공부하실 분은 이때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한번 여기 강남 역삼역에 오셔가지고 강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자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건축 허가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죠. 필수 조건은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건축 허가를 내주고 현황 도로도 또는 읍면 미만의 지역에도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어떤 땅에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축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 네. 도로 및 배수로가 있단 말입니다. 배수로. 네. 도로 배수로. 배수로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가장 배수로가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가장 제일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땅의 지목이 28개가 있는 건 아시죠? 예.
28개 중에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는 개발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6개 있는 지목은 건축법상 현황도로만 있으면 무조건 건축허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은 배수로가 당장 없어도 허가가 난다. 그렇죠.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용지, 창고용지는 그렇죠. 배수로 없어도 됩니다. 이런 이제 6개지만 제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대지잖아요. 대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다 대지래. 뭐냐면은 김대중 때 개발행위 이게 개발행 허가를 만드는데 이 개발행 허가를 만든 것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난개발 방지가 왜 만들어졌냐면 김대중 정부 앞에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의 거리 철폐를 제한하고 누군지 살수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서 농지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만 받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그때 배수로가 없어도 집을 지어고 허가 났으니까 그때 배수로가 없는 데서 집을 짓고 나서 배수로를 논밭으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개발행 허가를 만들어 놓고 이 기반시설에서 배수로를 설치하게끔 됐는데 여기 보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장, 창고는 이미 건물을 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가 있겠죠. 배수로 없이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반시설이 돼 있는 땅은 배수로를 없이 개발행위가 없이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28가지 지목 중에서 23가지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6개는 안 받아도 된다니까 여기에 6개는 개발행위 없이 건축법상 현황도로만 있으면 배수로 없이도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대지는 그냥 논으로 이렇게 배수로 지금처럼 제대로 된 배수로가 아니고 그냥 또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 대지도 많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언제냐면 그게 뭐냐면 그 김영삼 정부 때 허가받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허가를 내줘도 그런 땅에는 서류상으로는 허가를 받는 데는 옛날에 그렇게 해놨던 거니까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새로 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나대지잖아요, 나대지. 네, 나대지. 나대지였을 때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랑으로 이렇게 물 흘러가도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를 내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준공을 냈을 때에 그것을 공로에 연결시키는 배수로를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건 준공을 안 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허가 조건에 건축법에서 허가 조건에는 배수로를 상수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건축법을 보면 건축제 11조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것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걸로 본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땅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아까 얘기하셨죠. 나대지로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진출입로가 있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죠. 그렇죠? 네네.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진출로가 있다는 얘기고 그 진출로는 건축법에서는 사도 개선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사용승낙한 것이 서류가 없더라도 건축법에서는 그 땅은 그 진입로는 사도 개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아까 소송하면서 내가 다툰다고 했을 때에 왜 이렇게 다투냐면은 민법에서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내 땅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민법이죠. 건축법에서는 이미 사도 개선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아도 지목이 대지나 전이나 임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사도 개선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소송을 한다고 했지 소송을 하면은 민법을 가지고 토지주는 소송을 하는 거고 우리는 건축법을 가지고 이미 이거는 사도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다투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할 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가 건축법을 모르면 진다고 그래요. 근데 건축법을 아는 변호사들은 이건 제가 한번 소송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고 판사인데 건축법은 이건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걸 본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사도법을 적용받는 거 아니냐. 사도법으로 적용받을 때는 맞거나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호사 의뢰비가 좀 비싸죠. 이게 사도 이게 이런 분쟁에 관련된 기본이 제가 이제 많은 제가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판결을 받아서 했던 사례가 한 3, 40건이 되는데 네. 서울에서 보면은 기본이 500. 기본이 500. 500만 원 하고 이기면 뭐 500이든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안 비싸네. 보통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랑 그 정도인데 내는 게 지방에 할 때는 3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한 500에서 600을 네. 승소수령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변호사가 건축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냐 건축법을 모르는 변호사냐예요. 네. 건축법을 모르는 변호사는 패소합니다. 네. 뭐 나중에 이 변호사 선임할 때 한번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전문 또 변호사들 있으니까 그분 소개를 받으셔도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한테 할 때는 여기는 건축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고 변호사한테 주면은 변호사가 그걸 다 보고 검토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네. 하면 하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이제 아까 3, 40건 되시니까 네.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한두 번은 또 이제 좀 잘 됐던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소송하시고. 여태까지 한 3, 40건 소송을 했는데 네. 승률이 몇 프로나 되시나요? 한 30건 중에서 진 것이 한 두 건 정도 되고 나머지 거진다 이겼어요. 아니, 그러면 그 중에서 변호사님 선임은 계속 한 분한테 맡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3명 3명 정도. 3명 정도. 예, 3명 정도. 3명 정도. 와, 대박이 승률이 아니 어마어마하다. 그건 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네. 내가 승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의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이건 해도 집니다 하면 아예 내가 하라고 소리를 안 했죠. 근데 확신이 있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네. 그냥 법무사.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네. 그 상대편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의뢰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하고도 100번을 적어 상담하고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계속 내가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해갖고 그런 조항을 다 줘야지 이 무조건 이기지는 않아요. 네. 보면. 네. 자 이게 보면은 사례를 좀 아까 방금 사례 이 개발행위 배수로 사용승낙이죠. 보면 잡을게요. 네.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반값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지목이 다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담당자한테 질의해서 답변한 게 수십 건이라고 했죠. 네. 여기 보면 보십시오. 건축법상 도로 규칙 적용 없이 계획관리 지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읍면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읍면 이하 지역이 뭐 어떤 지역을? 읍면이 제일 하등급이잖아요. 읍면 이하의 지역, 읍면이 아닌 지역, 읍면이 아니면 아니죠. 이제 동단이 이런 동 밑에. 밑에. 그러니까 좀 도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비도시죠. 아니 읍면이 비도시 지역이잖아요. 읍면. 비도시 지역 중에서 읍면 이하의 지역, 그 읍면 포함해서. 읍면 아니 인면이 아닌 지역. 근데 읍면이 아닌 지역이 어디? 무슨 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있잖아. 그 하익단. 네, 무슨 리 예, 이렇게 돼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보면 타인의 토지나 배수설비 사용 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 사용승낙을 득해야 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배수설비, 건축법상 도로는 있지만은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넙죽 샀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땅 주인에게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준 사람이죠. 다 작업을 해놓은 땅이네 이게 업자가. 그렇죠. 이게 저 보면 지분으로 공유 지분. 아니 공유 지분으로 있지 않고 도로가 이게 포장이 돼 있어갖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이게 건물을 지으면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도로를 대지로 돼 있지 않고 전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개인 땅으로 돼 있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죠. 작업 이렇게 해놓은 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 이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경매로 나왔어도 이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네. 자 경주시 내란면 보십시다. 네. 건축법 3조 적용 제외 이거 적용 제외의 지역이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따라 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아까 보면 28가지 지목 중에서 6개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지만은 나머지 23개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 도로 적용이 돼야 되고 개발행 허가에서도 도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도로 적용이 돼도 개발행 허가에서는 도로 적용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인데도 개발행 허가에 관한 도로가 있고 개발행 허가에는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법 규정이 다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담당자도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조건 안 내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어떻게 안 내주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이 경주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하는 얘기는 사실은 개발행 허가에서도 보면 건축법상 도로를 준용한다는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제가 이거를 더 이상 따지지 못한다면 배수로 사용수당은 안 되는 거거든. 자, 국토교통부 보십시다. 이번에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아산시에 있는 분이 도로대장에 고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준비하느라고 소송 자료를 만들려고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광주네 경기도. 아니, 우리 집이고 내가 이제 이 내가 보낸 거고 국토교통부가 내가 보낸 거고 나한테다가 답변이 온 거예요. 교수님이 광주 경기도 광주에 보면 질의 요지 도로 지정 공고된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주의 사용수당을 득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사용수당 없이 되는데 개발행 허가 시에도 되느냐 이런 데 조금 아까 개발행 허가 시 도로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시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되는 게 맞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행 허가에서는 그건 건축과에서 도로 고치해냈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그거 적용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갔던 거예요. 내가 보면 동도를 위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또 다시 사용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조례에 됐는데 그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건축법 몇 조에 있는데 그건 건축가에서 건축법 조례 얘기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조례 없어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닌데요. 이거 칸을 도로 가지고 건축법상 그리고 개발행위. 그렇죠. 와 이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입장에서. 자 보면 건축법 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않냐 원래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를 이용하여 사실상 통로를 해방지당 자체 조례 정한 것인 경우에는 사용수당 없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건축법상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인 범위 내가 이해관계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땅 주인이죠. 그럼 땅 주인 말고 자 보십시오. 땅 주인한테 사용수당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받아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낙찰 받으면 땅 주인한테 또 사용수당을 받아야 안 받아도 돼요. 원래 다시 받아야지. 그럼 땅 주인한테 사용수당을 받지 않고 먼저 땅 주인한테 사용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사용수당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땅 주인도 되지만 땅 주인한테 사용수당을 받은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휘하신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고시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요 없을 거로 사료되며 제가 도시개발과에다 물어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안 하고 주택정책과에다 넘겨서 주택정책과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택정책과에서 답변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답변해달라. 네 개발행 허가 시에 답변을 다시 해달라고 다시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